비가 많이 내리던 지난 5월 5일, 저는 스페인으로 출국했습니다. 바로 폴스타의 신모델인 폴스타 3와 4를 시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라팩터의 나윤석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시승회의 가장 첫 번째 조에 있었습니다. 폴스타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 수 있었죠. 사실 시승은 폴스타 4가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엠바고 관계상 오늘 폴스타 3 영상이 먼저 올라갑니다. 이틀 모두 짧지 않은 프레젠테이션부터 시승회가 시작됩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야심작인 폴스타 3와 4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거죠. 그만큼 차 안에 들어간 것도 많았던 겁니다. 폴스타 모델의 숫자는 포지셔닝이나 바디 스타일하고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미지와 포지셔닝의 설명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폴스타 3는 폴스타의 현재 기함급 모델인 만큼 프리미엄, 고성능, 혁신, 그리고 친환경 이미지를 갖고 갑니다. 그리고 차체 크기나 포지셔닝을 봤을 때 세그먼트는 유럽 2세그먼트 SUV, 우리나라로 치면 준대형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폴스타 3는 모두 2열 5인승 구성입니다. 이것은 같은 SPA2 플랫폼을 공유하는 자매사인 볼보의 EX90의 3열 7인승 구성과 서로 시장을 나누겠다는 그러한 포지셔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폴스타 모델이니만큼 당연히 스포티한 성격을 가진 퍼포먼스 샤시를 갖고요. 생산은 중국과 미국 두 군데서 된다고 합니다. 경쟁 모델들은 전기 SUV로는 아마 BMW iX나 아우디 Q8 e-tron이 가장 가까울 것이고, 그리고 성격상으로는 포르쉐 카이엔, 그리고 세그먼트 상으로는 메르세데스 벤츠 EQE SUV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보단 살짝 위인 것 같아요. 폴스타 3의 디자인은 전형적인 크로스오버 SUV를 닮았지만 그런데 뭔가 반끝 다르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위치에 레이더와 카메라 등이 내장된 스마트존은 우리가 폴스타 2에서 이미 봤던 익숙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페라리처럼 앞에 프론트 윙이 달려있는 거, 이건 참 독특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느꼈던 폴스타 3가 뭔가 반끝 다른 느낌 났던 거, 이것을 폴스타의 디자인 헤드인 막시밀리안 미소니가 설명을 해줍니다. 다른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차의 높이에 있었습니다. 폴스타 3는 충분한 휠 베이스와 길이를 가진 차입니다. 그래서 후드와 지붕 높이를 낮추더라도 충분히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죠. 특히 길이와 폭에서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폴스타 3가 강조했던 부분은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입니다. 폴스타 3의 차량 전반은 엔비디아 드라이브 자비어 시스템이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입니다. 그러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퀄컴 스냅드래곤 칵핏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OS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즉 개방형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팀의 모터가 우리나라에선 적용되는 거죠. 이번에 새롭게 디자인된 HMI는 사용하기 쉬운 것, 그리고 직관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는 항상 화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위젯들, 그 밑에는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 맨 바닥에는 에어컨 조절 장치, 그리고 비상등과 같은 차량 시스템 버튼입니다. 그리고 숏컷을 눌렀을 때 나오는 선택 버튼들은 버튼이 아니라 사실은 넓은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사용하기도 쉽다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맞는 서브 메뉴가 자동으로 선택된다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설정을 바꾸고자 할 때 서 있을 때는 스티어링 휠의 위치나 시트의 위치를 조절하는 버튼들이 나중에 따라 나오는데, 주행 중에 차량 설정 버튼을 누르면은 서스펜션 설정이나 주행 모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폴스타 3에 적용된 대표적 기술적 사례로 이번에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130만 화소의 HD LED 헤드라이트고요. 두 번째로 보여준 것은 마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입니다. 1610W, 25개의 스피커,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가 적용된다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소감도 영상에서 보실 수 있어요.
주행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폴스타3에 적용된 새로운 기술 중에 하나가 이 보그워너가 만든 토크 벡터링 듀얼 클러치 시스템입니다. 뒷차축에 적용이 되는데요. 좌우 뒷바퀴로 가는 토크를 분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주행하는데 뒷바퀴가 바깥쪽에서 걷어차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 아주 신박한 게 뒷바퀴 좌우 토크 분배뿐만 아니라 뒷바퀴 양쪽으로 가는 토크를 아예 잘라서 프리휠, 디커플링 시스템으로 작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출력이 작은 앞바퀴 모터만으로 차가 크루징을 합니다. 그러면 효율도 높아지고 앞바퀴가 차를 끌기 때문에 직진 안정성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행 중에 뒤쪽에 약간 헐렁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까지도 왔었습니다. 재밌었어요. 폴스타3가 주행 성능 향상을 위해서 선택한 두 번째 옵션은 듀얼 챔버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높이는 60mm 조절이 되고 여기에 따라붙는 전자제어 쇼크 옵서버는 500분의 1초마다 감소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조절 모드는 세 가지인데요. 되게 재미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탠다드, 그리고 당연히 서스펜션이 스포티하게 작동하는 펌 모드. 그런데 그 사이에 님블이라는 게 있어요. 님블은 서스펜션은 탄탄하지만 스티어링은 가벼워서 차를 획획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드였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 이번은 폴스타3의 파워트레인입니다. 좀 여러가지 되게 독특한 구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50kW 초급속 충전이 제공되는데 이게 400V 시스템이에요. 아마도 테슬라보다 빠른 400V 최고속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구동 모터도 재미있습니다. 뒤쪽 모터는 폴스타4하고 같아요. 그런데 앞쪽 모터는 오히려 폴스타4보다 20kW가 적어요. 그래서 폴스타4보다 최고 출력이 20kW 낮아요. 그런데 최대 토크는 엄청나게 강해요. 퍼포먼스 팩에서는 910Nm인가요? 하여튼 엄청나게 강한 토크를 가지고 있어서 이 차가 더 무거운데 더 밀어내는 느낌이 강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지 플랫폼이 달라서 그런가?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폴스타는 볼보에서 분사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인지 폴스타도 볼보만큼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편집증적으로 집착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실내에 승객 감지 센서가 레이더 4개나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치마다 따로 감지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주 더운 날씨에 차 안에 아이나 동물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알아서 에어컨까지 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폴스타3가 차량용 통합 제어기로 엔비디아 드라이브 자비어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능동주행 쪽에서도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볼보 EX90과 함께 이 폴스타3는 라이다 시스템도 적용할 수 있는 차입니다. 루미나의 라이다가 적용이 됩니다. 아직은 출시는 안 됐고요. 이거는 추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주행 관련 업데이트는 항상 OTA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면 현재 출시되고 있는 모델에도 이미 초음파 센서 12개, 레이더 5개, 카메라 5개, 그리고 가속도 센서 2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루미나의 라이다가 포함된 파일럿 패키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카메라 3개가 라이다와 함께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주변을 보는 카메라에 다 세척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를 감시하고 있는 센서들을 보면은 운전자의 집중도를 감시하기 위해서 카메라 2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승객 감지용 레이더가 4개가 적용이 됩니다. 스칸디나비아의 전기차 전문 브랜드 폴스타, 당연히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폴스타 3의 경우도 정말 그 LCA라고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처음 생산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하느냐 이걸 보는데 폴스타 2보다도 적은 24.7톤의 이산화탄소만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차라고 해서 탄소 배출량이 많다라는 공식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용한 그 소재들에 대해서도 정말 대단히 꼼꼼합니다.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보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픽업 나왔던 차가 폴스타 4였습니다. 제가 뒷좌석에 앉았는데 앞시트 등받이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나파 레더 100% 동물 복지 인증 제품. 뭐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폴스타 3의 모델 플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오늘 시승차는 런치 에디션에 맞추어서 스펙이 구성된 시생산차입니다. 시생산차라서 아직 소프트웨어가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다가 들어가 있는 파일럿 팩이 2025년식 모델에는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년 말쯤에는 싱글 모터 후륜구동 모델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퍼포먼스 팩이 적용된 폴스타 3입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이 차가 마력수는 이제 380kW 짜리고요. 그러니까는 어저께 우리가 탔었던 폴스타 4보다는 20kW가 적어요. 근데 그게 앞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뒤에 모터는 똑같은 스펙인데 사실 이 차가 토크가 훨씬 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우리 엉덩이를 걷어차 줄지, 그리고 이 차가 더 상위 모델인데 그 상위 모델이라는 것을 주행 감각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줄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출발을 해가지고서 처음에 한 몇백 미터 달리면서 느끼는 그 주행 질감, 거기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주행 질감은 바닥에서 살짝씩 이제 그 텍스처, 이 질감이 올라오는 부분은 확실히 있고요. 특히 그 부분이 스티어링 휠로 조금씩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단단한 뼈대가 굵은 차인데 거기에서 거칠은 부분은 고급 하드웨어인 에어 서스펜션 같은 거로 잘라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친절한 차라기보다는 좀 더 본격적인 차의 느낌이 납니다. 자, 저희는 지금 마드리드 시내를 통과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9시,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에 딱 걸려있는, 그리고 지금 원페달 드라이브가 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원페달 드라이브가 어제 탔었던 폴스타 4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정지하기 직전에 제동력이 좀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그러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는 그런 쪽은 아니에요. 파인 튠은 좀 더 잘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다행이네요. 오케이. In 600 meters, use the middle two lanes to continue on Calais de O'Donnell. 네, 지금 저는 고속도로에 들어왔고요. 고속도로에 들어왔는데 달리는 느낌, 일단 이 차는 확실히 높이 앉아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바닥 쪽이 무겁구나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들려 있지만 무게중심은 높지 않다. 그거는 뭐 요즘 전기차들의 기본적인 특성이죠. 그런데 이 서스펜션은 사실 되게 플러시합니다. 그래서 차의 움직임이 아주 플랫한 쪽은 아니고 이렇게 약간 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좀 둥실둥실한 느낌, 이게 좋게 말하면 럭셔리한, 아까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롤스로이스 타는 듯한 느낌이 날 거다라는 얘기했던 부분하고 어떤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취향이 이게 이렇게 플로티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느낌은 자연스럽다는 거, 그 부분은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악셀을 놨을 때에도 이제 움직임이 좀 움직임이 거칠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이 차는 정성껏 섬세하게 튠이 된 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샤시 셋업이 스포츠 셋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 차는 지금 퍼포먼스 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스펜션도 노말보다는 프로그램이 조금 더 스티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스티프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 치고는 소프트하거든. 근데 지금 고속주행을 하는데 네. 이렇게 좀 바운싱을 하는 게 네. 약간 떠 있는 느낌이 뒤쪽에서 나요. 그러니까 이 차는 이럴 때 보면은 되게 럭셔리한 크루저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고급스럽고 이제 기함의 냄새가 나요. 지금 뒤쪽이 더 무겁게 움직이는 거 느끼셨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면은 확실히 그리고 이 차가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우리 AMG 같은 차를 탈 때 보면 아래쪽에 있는 묵직한 쇳덩어리가 이렇게 뭐 좀 고급스럽게 움직이는 느낌이 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매끈한 쇳덩어리가 네. 구리스 안에서 이렇게 매끈하게 도는 느낌. 네, 그런 질감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고급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게 클래식한 의미의 고급차들이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젊은 쪽 취향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번 댐퍼를 조여볼까요? 네네. 차가 움직임이 정리가 됐어. 이제 뒤가 출렁거리는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요철에서 오돌토돌 올라오는 느낌은 좀 늘었죠. 네네, 여드름 올라오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같으냐면은 이게 보통 서스펜션을 소프트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이 차 같은 경우는 앞 서스펜션은 감쇄력이 많이 줄지 않는데 뒤가 많이 줄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게 차가 기본적으로 직진 안정성이 커지는 쪽이거든요. 네네. 그런 쪽으로 세팅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펌하게 만들면은 뒤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더 많이 앞에 비해서 더 많이 올려주면 이제 차가 이제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무게는 그 얘기한 것만큼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진 않아요. In 600 meters, at the exit the roundabout onto Calais Alcalde Velvet. 오케이. 이 차가 스포티하다는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조금 요런 데서 느낄 수 있었어요. 라운드어바웃에서 나올 때 네. 이제 꾹 하고 밟으니까 얘는 뒷바퀴로 파워가 바이어스 돼 있는 차잖아요. 네네. 그러고 이제 토크 벡터링이 있으니까 코너를 빡 하고 나갈 때 바깥쪽 뒷바퀴 쪽에 힘이 딱 모여서, 근데 차는 뒤로 이렇게 주저앉아요. 네네. 주저앉지만 그게 누르는 무게가 결국은 트랙션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네네. 그 트랙션이 있는 쪽에다가 힘을 확 주는 느낌, 그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액티브 서스펜션처럼 차를 플랫하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플랫하다는 소리는 사실은 이게 강제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게가 넘어가는 느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반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 넘어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롤과 이제 요 모션을 만들어 주고, 그것에 따라서 웨이트 시프트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거로 트랙션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 토크 벡터링이 가미가 되어서 이제 스티어링 이펙트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코너 들어갈 때 이렇게 엑셀 워크를 가지고 스티어링 이펙트를 만드는 느낌이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이 차가 운전하기 훨씬 쉬워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의 경험도 있고, 왜냐면 이게 클래식한 럭셔리 필하고 되게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MG하고 M을 비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M은 빠르고 거칠고 하지만 AMG는 뭔가 좀 질감이 있고 뭔가 좀 익스클루시브니스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얘 바닥 쪽에서는 AMG하고 비슷한 덩어리감이 좀 느껴져요. 이 차는 훨씬 더 차를 모는 느낌이 나요. 그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차를 운전하면서 나는 이 차가 훨씬 더 좋은 차다는 느낌이 나요. 근데 좋은 차인데 이 차를 좋아할 만한 계층인 나이가 어떨까? 그리고 어떤 차에 대한 경험치가 어떨까? 그걸 생각을 하면 이 차는 점점 위로 올라가요. 근데 위로 올라가다 보면 너무 비싸지거나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런 부담은 덜어내고 좀 담백한 그 스칸디나비안의 맛을 내면서, 하지만 나는 되게 즐거워. 그런 쪽의 느낌이 있어요. 얘도 이제 그 폴스타 2가 또 한 가지 아날로그식 퍼포먼스 드라이빙 카의 느낌이 있다면, 얘는 또 다른 종류의 아날로그의 느낌이네.
그러니까 얘는 그 아날로그 시대 럭셔리카의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성능 럭셔리카의 느낌이 전기차 시대에서 만들어진. 11 for 1 kilometer.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뒤가 좀 받쳐주는 느낌은 좋아졌죠. 근데 아까 설명해 주신 분이 이제 스티어링은 라이트하게 유지를 하고 서스펜션만 단단하게 조여준다. 그래서 이제 차를 회딱회딱거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코너를 돌 때 이렇게 코너를 이제 하나의 아치로 그려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요 안에서 코렉션을 하는 거 이게 더 쉬워요. 아, 지금 이 스티어링 네, 능력이 님블에서는. 그러니까 무게가 가볍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동시에 좀 마찰, 그러니까 프릭션이 줄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의 특성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근데 과도 입력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 근데 이 차는 스티어링이 뒷바퀴에 달린 차네. Praises, la la la, screaming your nam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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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서태지 같아. 스눕도기도기. 와, 언제적. 그러니까. 그게 서태지 같아. 이번 폴스타 3 스페인 시승은 로드 테스트의 김기범 편집장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 정말 꼼꼼하고 치밀한 기자로 유명합니다. 덕분에 아주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줘서 정말 유익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통합제어기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SDV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폴스타 3가 바로 적확한 예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폴스타 3는 엔비디아 드라이브 자비어 시스템을 통합제어기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SDV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퀄컴 스냅드래곤 칵핏 시스템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폴스타 3의 거의 모든 기능은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거라는 뜻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실제로 볼보가 EX90의 론칭을 계속 연기를 해왔고 사실 이 폴스타 3도 2년 전에 이미 발표됐는데 시판이 지금까지 연기가 되어 왔던 겁니다. 다 이유는 소프트웨어에 있어요. 아직까지도 뭔가 좀 어색한 부분 그리고 가끔 오작동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시승차 중에 한 대는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GPS 시그널을 못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도 센서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대는 통풍 시트를 켜달라고 했는데 자꾸 열선 시트가 켜져서 스페인 날씨 덥거든요. 상당히 운전하는데 곤혹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폴스타 3는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들, 특히 전통적인 자동차 브랜드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출시될 때까지 제품의 완성도가 얼마만큼 완벽해질까?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플랫폼 이야기, 그리고 엄마 회사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폴스타 3는 SPA2 플랫폼, 그러니까 볼보가 주도해서 개발하고 EX90이 같이 사용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제 시승한 다음에 영상을 올리게 될 폴스타 3의 경우는 SEA 플랫폼,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인 길리 자동차에서 개발을 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죠. 또 이 길리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르노 코리아하고도 상관이 있죠. 그래서 폴스타 4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될 계획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폴스타의 입장에서는 볼보 기반 플랫폼과 길리 기반 플랫폼을 함께 지금 만들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사실 이거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듯 다를 거기 때문이죠. 특히 게다가 두 플랫폼은 구성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A2 플랫폼을 사용하는 폴스타 2는 통합 제어기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예요. 하지만 폴스타 4의 경우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폴스타 3하고 똑같이 퀄컴 스냅드래곤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나머지 시스템은 폴스타 3만큼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를 좀 더 가다듬어야 될 필요는 있구나 라는 것을 시승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더 드릴게요. 하여간 확실한 얘기, 폴스타는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보고 있어요. 그래서 폴스타는 프로그레시브한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볼보와 길리그룹 전체의 천병인 거죠. 고관여 고객에게 어울리는 아주 뾰족한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역시 폴스타, 북극성이네요. 자, 우리가 폴스타 3를 시승한 날은 사실은 폴스타 4를 시승한 다음 날입니다. 하지만 영상 공개는 아마 폴스타 3가 먼저일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시면은 확실히 디자인은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쿠페 같은 스타일의 SUV인 폴스타 4. 그렇지만 뭔가 좀 더 정통적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이 조금 낮은, 그래서 전통적이지만 다이나믹한 이미지를 가진 폴스타 3. 이 앞에 이 에어로 필드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 솔직히 크기가 비슷한 두 차가 어떻게 고객들한테 깔끔하게 구분될 수 있을까,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폴스타라는 브랜드에 당분간 기함 역할을 해야 되는 이 폴스타 3라는 차가 어떠한 성격을 가질 것인가, 그 부분이 앞으로 한두 해 정도는 폴스타의 이미지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오늘 타봤을 때 저희가 타본 길이 너무 멋있었어요. 여기가 지금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있는 그 라만차 지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은 포도주로 만드는 와이너리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햇빛이 쏟아지고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 사이에 길을 오면서 느껴지는 느낌. 와이너리는 원래 럭셔리 비즈니스입니다. 그렇듯이 이 차에서도 저는 가장 먼저 다가왔던 것이 럭셔리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럭셔리를 표현하는 방식은 풍성함 그리고 묵직함이었습니다. 출력이, 솔직히 이 차가 출력이 20kW 낮아요, 폴스타 4에 비해서. 하지만 나오는 그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그 출력을 땅으로 퍼붓는 느낌은 훨씬 더 정열적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이거는 주머니 안에 현찰이 가득 든 느낌이에요. 그리고 노면을 밟아내는 느낌이 뭔가 묵직한 것이 바닥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폴스타 4만큼 매끄럽지는 않지만 하지만 뭔가 묵직한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만의 뭔가 덩어리를 돈 주고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플랫한 것 같지 않은데 이 차가 실제로 직진 주행을 훨씬 잘하고, 뭔가 폴스타 4만큼 매끈한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 차가 주행할 때 궤적을 잡아나가는 느낌이나 땅을 붙잡고 있는 접지력은 한 단계 위입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이 차는 날 좀 봐달라고 이렇게 애써서 자기를 주장을 하는 모델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를 타고 났을 때 아하, 이런 게 럭셔리구나, 이런 게 인여력이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차였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 차가 럭셔리하긴 한데 그게 모던하다라는 느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이전 세대의 럭셔리 모델들이 가졌었던 그 덩어리감과 존재감, 그런 것이 조금 더 먼저 다가오는, 그것을 전동화한 느낌이 있어요. 그 소리는 이게 신세대를 위한 차가 아니라 이전에 차에 대한 경험이 많고 그리고 차에 대해서 조회도 깊은 그런 사람들이 옛날처럼 막 빠르게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순간순간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면서, 그러면서 모던한 디자인과 함께 내가 나이는 먹어도 마음은 젊어, 이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차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였어요. 한마디로 표현하기 쉽지 않아요. 그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마디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멘트를 만들어내지. 그것이 저는 폴스타 3의 성패의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크기라고 해서 3와 4를 헷갈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차는 정말 다른 곳에 있는 차입니다. 하지만 3는 좀 더 음미하고 공부할수록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